자, 이번 시간은 일단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일곱 번째 신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까지는 원소의 생성과 또 원소를 어떻게 결합하고 그 결합한 물질들이 또 우리 몸과 또 우리 지각을 어떻게 이루는지까지 배웠어요. 자, 이제 이거를 조금 또 넘어서서 우리 인류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신소재를 만들잖아요. 그쵸? 그것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화합물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모해서 변형시켜서 결점을 보완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능이나 성질을 갖도록 하는 물질, 즉 그전에는 쓰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만든 소재를 신소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신소재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소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소재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기능의 성질을 갖게 하는데 이제 그 물리적 성질을 바꿔서 소재를 만들거든요. 그 물리 성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녹는 점, 끓는 점, 뭐 밀도,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킨 것과 자기적 성질을 변화시킨 것 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핀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래핀은 우리 흑연 있죠. 흑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육각형의 탄소 배열을 평면을 만든 걸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흑연의 구조인데요. 이 흑연의 구조에서 한 층만 분리해 놓은 거예요. 한 층만 분리해서 이렇게 펼쳐 놓은 거야. 그럼 뭐가 될까요?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그 흑연에서 한 층을 분리해서 평면 상태로 만든 게 그래핀이에요. 그럼 어떤 특성이 있냐? 우리 흑연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인데 불구하고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평면을 만들면 전기가 더 잘 통해요. 그래서 높은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얇기 때문에 빛이 통과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투명합니다. 얇고 투명해서 투명하고 그리고 희거나 구부릴 수 있어요. 어디 많이 형성되면요. 우리 뭐 휘는 디스플레이 같은 거 있죠. 선전에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강도는 강철의 200배 이상이 된다고 한다 합니다. 강도가 강철의 200배 이상 정도로 튼튼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단점으로는요, 이거 지금 펼쳐놓은 거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야? 비용이 비싸겠죠? 또한 이 높은 전기 전도성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처럼 어떨 땐 흐르고 어떨 땐 안 흐르게 할 수 없고 항상 잘 흘러.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핀이라는 게 아직 개발 중이고 있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과 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는 없다. 그 정도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그래핀은 그 활용 가치성이 많아지겠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핀처럼 우리가 탄소의 배열을 바꾼 게 또 있는데요. 바로 탄소 나노튜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그래핀의 구조를 돌돌 말아버린 거야. 무슨 형태로? 튜브 형태로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전기도성, 요도성은 다 있지만 대신 뭐 튀거나 구릴 수도 없고 투명하지도 않겠죠? 그런 것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플로렌이 있겠습니다. 플로렌은 딱 보니까 무슨 모양이에요? 그렇죠? 축구공 모양이죠? 이 탄소 원자가 축구공 모양으로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 빈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다 금속 원소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반하고 싶은 의약품을 넣어서 운반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약품 금속 원자는 되게 작은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로렌 이런 것들이 바로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전기 성질 변한 거 뭐라고 써 있죠? 반도체라고 써 있죠? 이 반도체라는 것은 도체와 부도체, 절연체의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게 반만 통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땐 흐르고 어떨 땐 흐르지 않는 게 바로 보다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는 이 실리콘과 규소죠 실리콘이 그리고 저마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몇 쪽 원소죠? 14족 원소죠? 그러니까 체유각 손자 몇 개 있어요? 원자각 손자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그럼 몇 개 부족해? 4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4개 부족한 것이 뭐한다? 공유결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은 약한 전류가 흘러요. 원래들은 공유결합 흐르지 않는데 이 실리콘과 저마늄의 특징은 뭐다? 약한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전류가 잘 흐르거나 또는 안 흐르는 걸 이 둘 중에 하나를 원하는 거야.
약하게 이르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야. 그래서 이 약한 전류를 뭐 하는 거야? 전류 전도성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뭘 집어넣는 거야?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예요. 이 첨가하는 걸 뭐라고 한다? 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핑, 이 불순물을 첨가한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는데 어떤 것을 첨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줘요. N형과 P형으로. N형은 네거티브, P형은 파시티브죠. 네거티브, 즉 마이너스가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자유전자가 더 많은 거죠. N형 같은 경우. 그럼 뭐를 집어넣어야 자유전자가 더 많겠죠? 아까 4개의 상태에서 5개를 집으면 하나가 남죠? 이 하나가 남은 게 어떻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기를 통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N형 반도체고요. 이번에는 3개를 집어넣으면 빈 공간이 있잖아. 이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전자들이 그 빈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이동하기 더 편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양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5개의 요소를 첨가했는데 그걸 뭐라 한다 우리가 자유전자를 첨가한 거고요.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3개인 걸 첨가해서 양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 이걸 이 반도체를 이용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 다이오드는 다이란 말은 두 개라는 뜻이거든. 오드가 극이고 두 개의 극, 즉 N형, P형.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합친 거죠. 또는 P형과 N형 똑같은 말이죠. 또 뭐가 있냐면 트랜지스터는 세 개를 합친 거야. 그래서 NPN, PNP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용돼서 우리 다양한 전자기기 또는 뭐 TV, 컴퓨터, 뭐 핸드폰 다양한 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이 다이오드가 뭐에 쓰이고 트랜지 뭐에 쓰이고는 어,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을게요.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 이제 자기재 성질을 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킨 거 배웠는데 이번에는 자기적 성질을 변화시킨 거. 그럼 자기의 성질을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아냐면 자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성이라는 것은 자석이 반응하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석 갖다가 선생님 자석 갖다가 N극을 갖고 어떤 게 달라붙었어. 그럼 자성이 있는 거죠? 안 달라붙으면 자성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이 자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강자성, 상자성, 방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자기장을 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그렇지? 자석 가까이 했을 때 이 강자성어들은 달라붙는 거야. 상자성도 달라붙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강자성은 강하게 붙는 거고 상자성은 약하게 붙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약하게 뭐냐? 이 물질에는 원자로 이루어졌잖아. 원자로 다 이렇게 이 원자들은 다 자성을 띠고 있어. 즉 N극과 S극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보통 때는 이 N극과 S극이 다 무분별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자성을 띠지 않아요. 근데 외부 자기장, 즉 자석을 가까이 하면 얘네들이 배열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외부 자기장 배열을 바뀌면은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본 것처럼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보면 여기 N극이 있어. S극이 있어. 이 물체가 달라붙었어. 그럼 달라붙었다는 얘기냐면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 됐다는 얘기죠. 즉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으로 같은 방향으로 되면은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이 강자성과 상자성은 달라붙어요. 대신에 강자성은요 강하게 붙기 때문에 이 자석들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 원자면 자석이 있다고 했죠. 이 자석들이 배열된 방향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왜? 강하게 되기 때문에. 반면에 이건 약하게 되기 때문에 자석을 제거하잖아?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강자성과 상자성의 차이점은 뭐냐? 둘 다 달라붙어. 대신에 강자성은 강하게 붙기 때문에 그 자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상자성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무분별하게 배치가 되는 거야. 자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자성과 상자성 이런 차이가 있고요. 반자성은 아까 달라붙었잖아요. 안 달라붙은 거 오히려 밀어내는 거야.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N극과 S극이 가까우잖아. 그럼 얘는 N극 S극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반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얘는 당연히 얘를 없애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 우리 뭘 변한다고 선생님이 자기적 성질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 초전도체야.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라는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체에 초자가 붙었다는 거 뭐야? 초자라는 것은 초월했다는 뜻이죠. 훨씬 더 잘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데 초자가 붙으니까 훨씬 더 잘 통하는 거야. 즉 전기 저항이 0이라는 얘기야. 조건은 뭐야? 어떤 온도 이하일 때만.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온도 이하일 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경우가 바로 초전도체예요. 이런 경우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여기 온도가 있고요. 여기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서 저항이 낮아져.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는 순간 저항이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바로 이때 온도를 우리가 뭐라 한다? 임계 온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야? 자, 이 의미는 지금 온도가 내려가면서 저항이 낮아진다. 즉 전류가 자르는데 어느 순간에 저항이 0이 되면서 더 자르는 거. 완전 자르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즉 전류가 흐를 때 전력 손실, 저항이 없으니까 전력 손실, 즉 열이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에 이용될 수도 있고요. 전류가 잘 흐르니까 전류가 흐를 때 뭐가 만들어져?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왜? 얘는 거리낌이 없잖아. 저항이 없잖아. 그러니까 강한 전류가 잘 강하게 흐르니까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핵융합로 또는 MRI, 그렇죠? 자기공 명상 장치 그리고 입자 가속기 등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고리를 만들면 계속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계속 전류가 흐를 거란 말 이렇게.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겠죠.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첫 번째고요. 지금 얘는 전기에 해당하는 거잖아.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두 번째 자기장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장이 0이 된다. 즉 무슨 얘기냐? 어떤 그 초전도체를 갖다 놓고 여기 N극과 S극을 대면은 얘를 반대로 만들어서 외부 자기장 이렇게 만들고 내부장 이렇게 돼서 안에가 0이 돼버리는 거야. 합쳐서 이 밖에 있는 것과 안에가 합쳐서 0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가 N극, S극이 돼야 되겠죠. 반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 자기장이 0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즉 그래서 반대로 만든 데서 뭘 쓰는 거야? 반자석을 쓰는 거야. 이렇게 밀어내는 효과를 우리가 뭐라고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초전도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그리고 내부 자기장이 0이 된다. 그렇죠? 이런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킨 것과 그리고 자기적 성질을 변화시킨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 밖에 또 다른 걸 변화시킨 게 있단 말이야. 그 밖에 다양한 신소재. 그 중에서 선생님이 액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액정은 액체와 결정의 합참말이죠. 즉 리퀴드랑 크리스탈,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정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 전압을 가해주면 얘네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압에 세게 걸 때와 약하게 걸 때 달라지겠죠. 그 틀어진 정도가. 그래서 이 전압의 세기에 따라 틀어지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액정이야.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편광판이 있잖아요. 편광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빛만 통과하겠죠. 얘는요.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죠. 그럼 이쪽 빛만 통과했으면 얘는 반대편에 통과하지 못하겠죠. 근데 여기 액정을 집어넣어서 이 빛의 방향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다른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액정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얘는 전압을 가하지 않을 때는 빛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압을 가하면 이 액정이 전압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가 원래 액정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져서 빛이 통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압을 가니까 얘가 통과하기 못하게 만드는 거야. 전압을 가하면 오히려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의 세기를 조정해서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 같은 경우는 이제 하소라고 그러잖아. 하소에 레드, 그린, 블루라는 화소가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각각을 세기를 조정해서 색깔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밝기, 색깔까지 다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액정이죠. 그래서 액정 디스플레이,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에서 LCD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소재죠. 이거의 장점은요. 전력 소모가 적고요. 두께가 얇겠죠. 휴대폰, 뭐 LCD TV 두께 얇죠. 그리고 휴대하기 편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기어워치, 애플워치 그런 것들은 시계도 만들 수 있는 거야. 디스플레이로. 그렇죠? 대신에 에너지 이용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빛이 통과하자. 편광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한쪽 빛만 통과하는 거잖아. 빛의 세기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래서 에너지 이용에서 효율적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액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또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을 모방한 거, 생체를 모방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개념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상품을 만들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 홍합. 이런 홍합 같은 경우는요, 바다에 이렇게 바위에 붙어서 서식하잖아. 붙어 있잖아. 파도가 쳐도 이게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걸 이용해서 수중 접착제를 만들고요. 독고만의 열매 같은 경우는 열매가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어. 그래서 못에 붙으면 다 안 떨어져.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게 벨크로 테이프. 또 도마뱀 붙이 달바닥은 이 도마뱀은요, 개코 도마뱀인데 이 벽을 기어 올라갈 수 있고요. 유리에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개코 테이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포 날비의 날개. 모르포 날비 같은 경우는 날개가 되게 이뻐요. 이렇게 색깔이 따로 있는지도 않는데 이렇게 반사하고 그런 게 달라서 되게 다양한 색을 형형 색색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걸 마찬가지로 모르포텍스라는 섬유를 만들어서 옷에 만들 쓰기도 하고요. 또 엽잎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에 떠 있죠.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잎이 물에 젖지 않고 물에 안 젖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 만든 게 유리 코팅제. 그래서 이 자연을 모방해서 만든 신소재 같은 것도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신소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는 우리 배웠던 내용만 나오고 또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면 그걸 통해 공부하면서 또 추가로 플러스해서 그것까지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7번째 신소재까지 끝나면서 1단원에 대해서 얘기가 끝났어요. 1단원이 뭐였죠? 물질과 규칙성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 물질이 만드는 원소, 원자, 목적, 그리고 분자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형성되는지 배우고 이것들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까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단원 중간고사까지 했는데요.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개념은 여러분들 어, 뭐 개념만 안되고 다 100점 맞으면 다 좋겠지. 그게 아니라 이게 안 돼. 왜? 우리 과학은요.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본 건 똑같은데 방법적 논에서 되게 다양하게 물어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키워주는 게 우리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도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또 그림을 분석한다든지 표를 분석한다든지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딸랑아에서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이 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2번, 3번은 안 나와요. 뭐 그림을 주든지 표를 주든지 이렇게 분석해서 문제가 나오니까요. 지금 이제까지 했던 개념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 문제를 바탕으로 또 실전처럼 좀뭐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다시 또 몰랐던 문제를 다시 알아보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80점, 9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